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171페이지.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4장, 대지와 도로. 자, 이 파트는 건축법의 강론이죠. 근데 이 건축 기준에 적합할 때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게 되고요. 자, 먼저 이 대지, 건물 짓는 땅, 대지에 대한 각종의 건축 기준입니다. 먼저 가로 1번에 대지 안전 기준. 그럼 대지에 건물 짓기 위한 안전 기준들. 먼저, 대지는 인접 도로 또 하나네.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딱 끊고요. 자,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되는데 이유는 이 도로 밑에 배수시설이 있어갖고 장마철에 비 왔다. 그럼 다 도로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근데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도로에서 대지로 물 다 들어가고 건물의 침수 우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데 다만 그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다면 하수도가 잘 뚫려 있다든지 용도상 방치될 필요가 없을 때는 도로보다 낮을 수 있다. 예외가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습지나 매립지, 습한 토지나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 매립지 이런 것들은 지반이 연약한 토지라고 그래요. 지반이 연약 물렁물렁하니까 거기다 그냥 건물 지을 수가 없죠. 성토, 흙 갖다 쏟아붓고 지반 계량 다지고 자 이런 조치부터 한 후에 건물 짓도록 하고요. 또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는 똥물이죠.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하수관, 하수구 이런 것들도 설치해라. 그거 읽으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옹벽의 설치, 손괴 우려가 있다. 이게 손괴가 무너져 내린다. 즉 산사태 난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 조성하려면 옹벽 설치해줘야 된다. 그래서 옹벽 설치하는 기준 그 밑에 한번 보면 1번에 성토나 절토하는 부분에 경사도 1대 1.5 이상, 높이가 1m 이상일 때 원칙적으로 옹벽을 설치해라. 그다음에 예를 들어갖고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 중턱을 딱 잘라내갖고 여기 이제 대지를 조성해서 건물 지을 수가 있죠. 그걸 잘라내는 거 요거를 절토한다라고 하고요. 절토하고 그냥 절토는 그대로 냅두면은 산사태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옹벽 설치해라 그 얘기인데 일단 경사도가 1대 1.5 이상입니다. 1대 1.5 이상. 이 부분의 높이가 1m 이상. 그래서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고 이 부분의 높이 1m 이상이면 여기다 원칙적으로 옹벽을 설치해갖고 산사태 방지해라 그 얘기고요. 그래서 1m 이상일 때 그리고 그 밑에 이번에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이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그럼 옹벽의 지지대 이런 거는 당연히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이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자, 요게 또 예전에 기출지문이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대지의 조경. 자, 대지에 건물만 지으면 쌍막해지니까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 조경 의무를 부과하고요. 먼저 조경 의무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조경 두 글자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는 대줄 끝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조경 의무 딱 끊고요. 다만 다음에 나오는 건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조경 의무의 예외. 자, 여기 뭐 작년에도 한 문제 완전 잘 물어보죠. 그 1번에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물, 녹지지역 몇 녹지지역이거나 일단 맨 밑에 9번 자연환경 보전 농림관리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묶어갖고 비도시 지역인데 항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제외입니다. 그럼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일 때 여기서는 조경 의무가 면제. 이유는 자연 조경이 돼 있다. 자연 조경이 돼 있으니까 저 시골 같은데 원래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또 조경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얘기고요. 그럼 다시 이루어져갖고 2번, 3번, 4번 3개 묶어갖고 공장입니다. 공장도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이죠. 또 이번에 대지 면적 5,000 미만, 밑줄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또 3번은 연면적 1,500 미만, 밑줄 1,500 미만의 공장. 요거 두 개가 27회 때 그냥 기출이요. 대지 면적 5,000 미만, 연면적 1,500 미만. 또 4번은 끝에 산업단지의 공장, 이런 소규모 공장들, 이런 것들 조경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냥 5번은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소금기가 있으면 나무 심어봤자 죽어버리고요. 그 밑에 축사는 소대지 위에서 뭐 조경하고 그럴 필요 없죠. 또 7번에 허가 대상의 가설 건물, 저거는 시설 부지에서, 그래서 시설사 발당에다가 가설 건물 때문에 조경으로 안 되죠. 또 얘는 3년 이내짜리 가설 건물은 조경 의무가 면제되고요. 그 다음 8번에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물류시설, 1,500 미만의
물류설은 창고입니다. 물류 창고. 그래서 공장이 됐든 창고가 됐든 다 연면적 1500 미만. 이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인데, 저런데 가로에 주거 또는 상업 또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 그럼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이 말은 다시 적용해야 된다. 얘가 작년에도 정답. 25회 때도 정답. 두 번이나 하면 정답이죠. 그래서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조경호가 면제인데 다시 물류시설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할 때는 적용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럼 박스 밑으로 갑니다. 또 그다음에 2번 옥상 조경. 건물 옥상에다 조경했다. 백화점 같은 데 하면 하늘 정원해갖고 옥상에다가 멋진 거 나무도 심고 조경했어요. 이 건물 옥상에다 조경하면 옥상 부분 조경 면적 3분의 2, 3분의 2를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옥상 조경 면적 3분의 1을 땅에다 한 걸로 봐주겠다. 그 얘기인데, 공부요. 자, 이때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면적은 대지 조경 면적 50% 또는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 50%까지만 산입할 수가 있고요. 그럼 원칙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제곱미터가 필요해요. 20제곱미터 조경해야 되는데 건물 옥상에다가 나무도 심고 조경했습니다. 자, 옥상 조경한 면적이 30제곱미터라고 그래요. 그럼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2, 이에서는 30제곱미터. 자, 이거를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산입해 줄 수가 있는데요.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대지 조경 면적 50%. 그러면 이에서는 20제곱미터 50이니까 10제곱미터. 자, 요것만 산입해 줄 수가 있죠. 30 산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이 아니고 20이죠. 20제곱미터 다 산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제곱미터만 산입. 나머지 10제곱미터는 원칙대로 땅에다가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대. 산입할 수 있는 맥시멈은 대지 조경 면적 딱 반까지 50%까지만 산입할 수가 있죠. 그럼 들어갑니다. 바로 3번의 공개공지. 자, 얘는 별표. 자, 조경하고 공개공지는 우리 시험에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해주는 공터 또는 휴식터. 이런 큰 건물 대지 주위에 이제 공개공지 설치하고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건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게끔 소규모 휴식시설 같은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그럴 때 공개공지는 피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도 있다. 피로티 구조, 기둥 구조로 설치하고 제공할 수도 있고요. 공개공지 설치하는 대상 지역, 일반 주거, 거기서부터 앞글자에 또는 침대죠.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적. 그래서 앞글자 따면은 일준이하고 상준이. 일준이하고 상준인데, 저희 또 그대로 26개 되기 줄이죠. 일반 공업에서 틀리게. 일반 공업은 해당 사업생.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적. 자, 이 지역들의 의미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자, 여기서 어떤 건물이냐? 그 밑에 설치 대상. 자, 문화집회. 거기서부터 앞글자에다 또 넘치면 되죠.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 그래서 문, 종, 파, 눈, 업숙, 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자, 이런 건물을 다중 이용 시설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건물, 다중용 시설. 일단 다중용 시설 용도, 문, 종, 판, 운, 업숙입니다. 업숙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그럼 이 다중용 시설하고 저번 시간에 봤던 다중용 건물하고 달라요. 다중용 건물은 문종파는 의숙이요. 의숙, 의료시설. 병원, 의료시설인데 이 다중용 시설은 문종파는 업숙, 의료시설 대신 업무시설이 들어왔어요. 회사 빌딩, 업무시설. 그래서 다중용 건물이 아니고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구분하고 쓰고요. 그래서 일반 공업적 26회, 의료시설 27회 그냥 다 기출이죠. 예리하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두 개가 엔드입니다.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 지역에 이 다중용 시설인 건물을 건축할 때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자, 페이지로 합니다. 페이지. 설치 면적. 이 공개공지 설치하는 면적은 대지 면적 100분의 10,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딱 끊고요. 그럼 맥시멈이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해라 그랬으니까 10%까지. 그리고 이때 조경 면적을 밑에 줄 끝에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얘는 있다 없다 단순하게 주니까요. 조경 따로 공개공지 따로 그럼 건물 지을 땅 없어요. 그래서 조경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럼 1준이 상준이 땅값 비싼죠. 여기서 금쪽 같은 내 땅에 10%나 일반인에 내놨다. 기투가니까 인센티브 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자, 건물에 공개공지 설치하면 그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용적률 높이지 않을 완화 적용한다. 그래서 무조건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의 용적률은 끝에 1.2배 또는 1.2배. 또 2번 건물의 높이 제한도 끝에 1.2배 또는 이하에서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한 만큼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완화해 준다. 그러면 첫 번째는 공개공지 설치하면 건폐율을 1.2배 완화해 준다. 없어요. 건폐율의 완화는 없습니다.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 완화해 주고요. 그럼 원래 이거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는데 공개공지 10% 맥시멈 다 내놨어요. 그럼 1.2배 용적률 완화해갖고 12층. 그럼 용적률 완화해 주면은 층수가 올라가니까 높이도 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용적률 완화해 줄 때는 높이까지. 그래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두 개만 1.2배 완화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럼 동그라미 4번에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또는 60일 이내 기간 동안 밑에 문화행사, 판촉활동 이런 거 할 수 있다. 제한하는 거예요. 백화점 같은데 공개공지 설치해놓고 맨날 물건 내다 놓고 판촉활동하면 공개공지 아니죠. 그래서 60일 이내로만 판촉활동 이런 거 할 수 있고 나머지 기간은 다 일반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합니다. 바로 4번의 대지의 분할 제한. 동그라미 1번 분할 제한 면적. 자, 얘는 불평. 그래서 건물이 있는 대지, 그렇죠? 건물이 있는 땅, 대지는 다음의 규모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거기서 못 미치게, 그렇죠? 미만으로. 그래서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그러면 조례가 정하는 기준 면적. 주거지역은 60 이상에서 정해요. 그래서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얼마냐? 60. 그래서 결론. 주거지역의 대지는 절대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의 대지의 최소 면적은 60이래요. 그래서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150 또는 녹지지역은 200 또는 나머지 60. 그럼 나머지 지역들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피도시 다 얼마로 가는 거냐? 60. 그래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나머지 60. 얘는 뭐 매 시간 합니다. 매 시간. 그래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데 그 앞에서도 계속 봤죠. 국토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완화해 줄 수 없다. 이 최소 면적 기준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해 줄 수 없는 대표적인 건축법의 규정이 대지 분할 제한. 그 다음에 건물이 없는 토지는 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작게 분할하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건물이 없는 토지를 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그리고 또 우리 개발법에서 증환지, 감환지, 직권, 환지, 부지정하는 과소토지의 기준도 대지 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모든 공법에서 다 써놓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뭐 당연히 다 배우실 거고요. 거기 들어옵니다. 동그라미 2번. 또 건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규정에 못 미치게, 거기서 못 미치게는 위반되게 분할할 수도 없다. 그래서 6개 건축법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또 접도 의무. 그럼 접도 의무에 위반하게 되는 분할, 쉽게 얘기하면 맹지로 만드는 분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맹지가 되는 분할 못하고요. 그다음 건폐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최대 한도를 정해놓고 초과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분할도 다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200제곱미터 대지라고 그래요. 자, 이 대지의 건폐율이 50%입니다. 그럼 건폐율 50%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50%, 100제곱미터만 건축할 수 있는데, 저기다 80제곱미터 건축 면적, 건물의 수평 면적 80제곱미터 건축했다 그래요. 그럼 200분의 80이니까 건폐율 40%밖에 안 썼어요. 50% 초과 안 했으니까 좋았는데, 자, 이 토지를 분할합니다. 대지를 분할해갖고 100제곱미터 분할해버리면
100제곱미터 대지의 건축 면적이 80, 건폐율이 80%, 50% 훅 초과하게 돼요. 이런 건폐율을 위반하게 되는 분할, 당연히 금지입니다.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분할도 다 금지. 그다음 공지 밑에 높이 제한, 1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이런 6개 건축법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도 없다.